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시총 탑3 종목들 또 편안하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또 쉽게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대응과 또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틀어 놓고 가볍게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 우리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현대차,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3 인방이죠. 그리고 시총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또 우리나라 코스피를 5,000 포인트를 기록하는데 또 견인을 시키는, 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볼게요. 코스피가 5,300 포인트를 찍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목이 조금씩 다른 행보를 현재 구간에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날짜는 이제 보시면 1월 30, 금요일장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대 상승 구간에서 약간의 뭐 눌림목과 상승을 좀 반복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또 93만 원까지, 또 90만 원대를 또 돌파하는 모습으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약 4% 정도 눌리고 있거든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에 대한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또 최근에 어저께 IR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자동차 판매에 대한 실적이 또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현대차가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 AI와 또 피지컬 AI, 이 섹터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아틀라스 발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또 새로운 섹터를 창조하면서 올라오는 중이고,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 섹터는 다 AI란 말이에요. AI에서 파생되는 반도체, HBM, D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AI에서 파생되는 피지컬 AI, 로봇, 이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AI란 말이야. 그리고 이 AI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증시를 상방으로 지금 계속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2026년도, 그리고 길면 2027년도까지도 이런 AI 쪽에 대한 수급이, 또 AI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우리나라 탑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에 대한 주가는 계속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해줄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추세, 이 완벽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거는 각종 종목들마다의 소식들, 종목들마다의 재료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시장을 먼저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 2%대까지 하락을 했다가요, 다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리면 눌림 뒤에 다시 한번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계속 물량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거의 3%대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미장 오후장 들어서 엄청나게 말아 올렸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직 시장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그런 흐름에 계속 이런 좋은 추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현대차에 대한, 또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재료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 보자면, 제가 빠르게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HBM4에 대한 양산,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기대감들이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줄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HBM4에 대한 양산이 지금 4월 달에, 2월 달에 양산을 첫 시작한다고 하죠. 물론 아직까지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는 건 맞지만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BM 사업 분야에서 거의 두각을 못 보내다가 2026년부터 다시 한번 이제 키포인트를 이쪽으로 잡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만큼 D램에 대한 공급 부족, 가격 상승, HBM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사실 삼성이 지금 왜 올라가는지는 이제 주식하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대부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거의 같은 재료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섹터로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 커지는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고점 그리고 또 1 0 0원 이상까지 목표가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ADR 상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들이 앞으로 1 분기, 2 분기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조정이라는 거,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장이 앞으로 우상향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결국 SK하이닉스도 죽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오늘 AI 쪽에 대한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피지컬 AI나 이쪽에 대한 섹터가 또 약간 조금은 움츠러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대차에 대한 추세가 이게 끝인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추후에 더 큰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SK보다 삼성보다 현대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한번 더 볼 거예요. 자, 차트적으로 좀 볼 건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 비트코인도 좀 조심하세요. 이거 아마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앞으로 3파 고점 단계가 우리 1차 목표가일 텐데 이 1차 목표가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조정 단계가 이런 식으로 ABC 형태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이런 ABC 형태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 이걸 일단 인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들고 있는 분들에게 최근 분명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냥 올라가지면 좋은 건데 한 번 더 눌릴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러한 매수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물량을 좀 쓸어 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매도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까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장기 파동의 3파 고점 단계 이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단기적인 조정들이 나올 만한 구간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고 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상승에 대한 앞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그때 대처를 할 거고 자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 거의 또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파 고점 단계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시총 큰 종목들은 거의 비슷한 양상이거든.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아직 이 3파 고점 단계 오늘의 급등으로 한 번 조정 구간이 나올 자리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치고 올라는 그림까지 확실한 고점에 대한 타점 그리고 이 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난 뒤에는 한 번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 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또 현대차 마찬가지로 이 탑3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정확한 타점 위주로 앞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매수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다시 이런 대형주를 매수해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 같이 가져갈 거고요. 제가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뭐 정확한 이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영상들을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정확한 매수 혹은 앞으로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제가 이 세 종목 다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알려드릴 거니까요. 시총 탑3 우리 시총이라고 합시다. 시총 시총이라고 저에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읽어가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뭐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니 너가 그렇게 뭐 타점을 잘 잡고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미증시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시총 이렇게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 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손실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결국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그리고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이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들 따뜻한 겨울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